55의 이은희는 남편 박상우와의 결혼 생활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빛을 잃어갔다. 대화는 줄었고 사소한 다툼은 늘어만 갔다. 무엇보다 그녀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부부 관계였다. 남편의 것은 너무나도 작고 부실해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여자로서의 만족감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마저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길은 오직 헬스장뿐이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미친 듯이 운동에 몰두했다.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비 오듯 쏟아내고 스쿼트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단련했다. 거울에 비친 탄탄하고 균형 잡힌 자신의 몸매를 볼 때면 그녀는 잠시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헬스장에서 그녀는 늘 남자들의 시선을 느꼈다. 특히 허리를 숙여 엉덩이를 뒤로 뺄 때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끈적한 눈빛들. 그 시선이 불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쾌감을 주기도 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젊은 남자가 말을 걸어온 적도 있었다. 그는 수줍어하며 다가와 말했다. 저기,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요. 혹시 커피 한잔하고 싶은데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은희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나 남편 있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였다. 남편 상우가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다. 불 좀 빨리 꺼, 괜히 쓸데없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 차가운 말에 은희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그녀는 또 하루를 참고 버텨냈다. 며칠 뒤 주말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현관에서부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의 의사를 묻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늘 저녁에 친구 준호 올 거야? 같이 술 한잔할 거니까 안주 좀 준비해. 그 말은 상의가 아닌 통보였다. 은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남편의 등을 쳐다보았다. 김준호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남편의 오랜 친구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집에서 처음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괜히 불편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남편 상우와 그의 친구 준호가 마주 앉았다. 은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술과 안주를 날랐다. 다행히 준호는 생각보다 유쾌하고 편안한 사람이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혼하고 나니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기분이 좀 그렇네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깊은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반면 남편은 자기 회사 자랑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은희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지만 남편을 향한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그런데 문득 그녀의 시선이 뜻밖의 곳에 머물고 말았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준호의 바지 위로 드러난 묘한 존재감. 그 순간 은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남편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크기의 무언가가 바지 위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거두었지만 심장은 이미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아니잖아.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자꾸만 눈길이 그쪽으로 향하는 자신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이혼하고 혼자 지내다 보니 요즘 자꾸 기분이 가라앉더라고요. 이렇게 잠시나마 같이 웃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 말이 괜히 은희의 가슴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를 배웅했다. 그날 밤 은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너무나도 작은 남편의 것과 그와는 반대로 너무나 거대한 준호의 것이 번갈아 떠오르며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비교되었다.
이러면 안 되지, 안 돼.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한번 피어오른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자 그녀는 제일 친한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한참 동안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더니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은희야, 너 혼자라도 여행 좀 다녀와. 경치 좋은 데 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오는 게 어때? 그 말이 은희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친구 장례식에 가야 한다고 둘러대고는 간단히 짐을 챙겨 강원도로 향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산능선과 잔잔한 강줄기를 보며 그녀는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여기선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잠시라도 편히 쉬고 오자.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예약해둔 펜션에 도착했다.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하려는데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그녀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게도 그 자리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순간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준호 역시 그녀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은희 씨도 여기 오셨어요. 세상 참 좁네요. 그의 목소리에도 당혹감이 묻어났다. 은희는 당황해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겨우 대답했다. 그러게요. 이렇게 만나니 정말 신기하네요.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불안했지만 왠지 모를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저녁 무렵 근처를 산책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준호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의 제안은 조심스러웠다. 혼자 저녁 드시기 심심하실 텐데 저랑 같이 바비큐 하시는 거 어때요? 그 순간 은희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솟구쳤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그래요. 뭐 혼자 먹긴 좀 그렇네요. 같이 먹어요. 그녀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기쁨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숯불 위에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불꽃이 타닥거리며 튀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녹여주었다. 맥주잔이 몇 번 오가자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나 여행지 이야기처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웃었지만 술기운이 오르자 준호의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다.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실 이혼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제 물건이 남들보다 훨씬 크다 보니 그게 상대방에게는 고통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아내가 맨날 그러는 겁니다. 내가 괴물이지 사람이냐? 뭐가 그렇게 크냐? 너무 아파 죽겠다. 그렇게 소리치던 날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결국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우리 사이는 끝나버린 거죠. 그의 말에 은희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자신의 남편과는 정반대의 문제였다. 남편은 너무 작아서 단 한 번도 만족을 못 느껴봤는데 준호는 오히려 너무 커서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다니. 가슴 한쪽이 세차게 요동치며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 차올랐다. 그녀는 괜히 맥주잔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편함보다 호기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저렇게 물건이 튼실한 남자와 잠자리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 감히 해서는 안 될 상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준호는 그런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혼자 사니까 조용하긴 한데 웃을 일도 거의 없어요? 이렇게 은희 씨랑 숯불 앞에서 같이 얘기하고 웃으니까 오랜만에 살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은 장난스럽지 않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이 괜히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다가 이내 복잡해졌다. 안 돼, 이 사람은 남편의 친구야.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여자로 살아온 게 맞긴 한 걸까? 그녀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술기운에 휘둘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더 깊어졌다. 은희는 평소라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실 저도 남편이랑은 오랫동안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냥 함께 살아온 의리 하나로 지내는 거죠. 웃을 일도 없고 마음도 안 통하고. 솔직히 말하면 남편 물건이 너무 작아서 여자로서 행복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이 말하면서도 깜짝 놀랄 만큼 솔직한 고백이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러다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군요.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네요. 큰 게 무조건 좋은 줄만 알았던 저도 누군가에게는 과하고 부담스러운 존재였으니까요. 그 순간 숯불의 불꽃이 강하게 튀면서 고기가 지글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다. 서로의 숨결과 시선이 겹치며 묘한 긴장감이 공간을 채웠다. 은희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심장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뛰는 걸까? 술 기운 때문이라고 애써 합리화했지만 그 떨림은 너무도 생생했다. 맥주잔을 비우고 나니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숯불의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속 감정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다. 사실은 남편 물건이 너무 작아서 평생 만족도 못하고 살다가 요즘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만 생각하면 너무 우울하고 내 팔자거니 하고 참고 살아온 날들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말을 하다 보니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황한 그녀는 손으로 서둘러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준호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은희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고 부드럽게 토닥이며 위로했다. 은희 씨, 너무 오래 혼자 견디셨군요. 그 마음,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낮고 다정한 그의 한마디에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바로 그때였다. 은희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사이 준호의 시선이 그녀의 다리에 스쳤다.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허벅지 라인을 본 순간 그의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어깨에 얹힌 그의 손길이 잠시 떨렸고 곧이어 그의 바지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더니 북 하고 갑자기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순간 은희는 깜짝 놀라 숨이 막혔다. 믿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물건이 찢어진 바지 틈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장면에 심장이 쿵쿵 뛰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준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쿠, 이런. 죄송해요.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커져서요. 그의 얼굴에는 쑥스러움과 함께 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은희는 그 순간 더는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다. 남편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오랜 갈증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지만 결국 그녀는 더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준호에게 다가가 그대로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도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숯불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고 키스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은희와 준호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더는 이성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방 안의 불빛은 은은했고 창밖에서는 바람소리만이 나지막이 들려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눈물과 술기운에 흔들렸던 그녀는 지금은 전혀 다른 이유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준호가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은희 씨, 괜찮으세요? 혹시라도 후회할 것 같으시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그녀와 같은 뜨거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은희는 대답 대신 그의 품에 더욱 깊이 안겼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거움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 곁에서는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설렘과 떨림이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전부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파고들자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서로의 숨결이 뒤엉키면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아찔함이 온몸을 감쌌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깊이 목말라 있었는지를. 남편 곁에서는 그저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여자라는 감각을 온전히 되찾고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거칠게 그녀를 이끌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황홀경 속에서 그녀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다. 큰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 말에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은희 씨, 이렇게까지 살아있다는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는 늘 너무 커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제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은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솟구쳤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눌렸던 욕망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풀려나며 그 모든 것이 해방감으로 터져나온 눈물이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에서 가장 황홀한 순간이었다. 새벽녘, 창문 사이로 은은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땀에 흥건하게 젖은 몸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더없이 평온했다. 숨을 고르던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오늘 살면서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이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떨림이었다. 침대 옆에 놓인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마치 그녀 인생의 길고 긴 공허함이 끝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 같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다. 펜션에서 돌아온 은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거울을 보는 순간조차 달랐다. 전에는 늘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만 비쳤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겁고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다. 이제 더는 남편과 한 지붕 아래에서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결심이 굳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남편 상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이혼합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남편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그녀를 노려봤다. 뭐라고?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은희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이제는 더는 못 버티겠어요. 우린 이미 오래전에 부부가 아니었잖아요. 말도, 마음도, 몸도 다 끊어진 지 오래였죠. 그녀의 차분한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그때 아들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그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요. 진짜예요. 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래. 엄마는 이혼하려고 해? 은희가 대답하자 아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엄마, 제발 우리 가정 좀 지켜주세요. 아버지 나이도 많으시고 지금 집 문제도 있는데 이혼은 절대 안 돼요. 그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하지만 은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민수야, 나는 내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야. 내 삶을 속이고 내 마음을 묶어두고 사는 건 이제 끝내야겠어.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울분을 터뜨렸다. 엄마, 지금까지 잘 참으셨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잖아요. 왜 하필 지금 와서 이러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은희는 아들을 향해 눈물이 고인 채로 말했다. 너는 아직 몰라.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여자로 살아보지 못한 세월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지. 나는 더 이상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결국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남편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TV를 켰고 집안은 냉랭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다. 이제 뒤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불을 덮은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펜션에서의 뜨거웠던 순간과 남편의 무심한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 단 한 가지 다짐만이 뚜렷하게 울리고 있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며칠이 흘렀다. 은희는 여전히 남편과 같은 집에 머물렀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을 떠나 있었다. 남편은 그녀가 이혼 얘기를 꺼낸 뒤로 더욱 차갑게 변했다. 필요할 때만 짧게 말을 섞었고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그런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아들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늦은 밤에 귀가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은희를 불렀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사진 몇 장이 띄워져 있었다. 낯선 카페,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 여직원과 다정하게 웃으며 손을 잡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순간 은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그랬구나. 지난 세월 동안 그녀가 느껴왔던 허무와 외로움이 단순한 그녀의 탓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민수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엄마,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다. 은희가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그는 잠시 얼어붙더니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변명했다. 그건 그냥 직원 챙겨주는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늘 별거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나는 그 별거 아닌 것들 때문에 내 평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민수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향해 외쳤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가 이혼하겠다고 한 게 아버지 때문이었네요. 엄마, 더는 참지 마세요. 제가 엄마 편에 있을게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은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억울하거나 슬퍼서가 아니었다. 지난 세월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신의 진심을 이제야 아들이 알아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차올랐다.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길은 바닥만 향하고 있었다. 은희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드디어 자신의 결심이 정당했다는 확신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선명하게 보였다. 남편과의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이미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 있었기에 남은 것은 형식적인 절차뿐이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은희는 오히려 담담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제 그의 말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그녀의 앞에는 이미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은희는 펜션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준호와 다시 만났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밝은 얼굴로 그녀를 맞아주었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군요. 은희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그녀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두 사람은 함께 작은 미용실을 차렸다. 가게 간판에는 은희가 직접 쓴 글씨로 두 번째 봄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새로 생긴 가게 앞을 지나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간판을 바라보곤 했다. 은희는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며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느꼈다. 준호는 늘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거창한 선물도 화려한 말도 아니었지만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서로가 가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늦게 찾아온 사랑의 의미를 하루하루 새롭게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은희 씨, 저에겐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제 존재가 이제는 당신 앞에서 처음으로 편안해졌어요. 그녀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여자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네요. 가게 문을 닫고 함께 돌아오는 길, 저녁 노을이 골목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은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나이와 체면 때문에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는 용기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더라도 진짜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사랑과 행복을 찾는 데에는 나이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서 더 강렬하게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봄을 찾았고 그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찬란했다.